예비가 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권 가구가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형 요강이 발표가 되었고 자소서의 양식이나 아니면은 뭐 각기 학교들마다 지금 입시 설명회가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또 예비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과학고등학교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목표가 확고해요. 그냥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키겠다. 근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되게 바쁘죠. 바쁘니까 프로그램을 최대한 다변화를 하고 최대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뭐 제가 이 팀을 대표한다기보다는 팀의 일원으로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 컨텐츠와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 있는 뭐 과거 입시 결과 등 이런 통계적인 부분들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시 과학 파트에서 다시 나와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사가 한 분이 추가가 되셨어요. 기존에는 저와 그다음에 김기훈 수학부 원장님, 그다음에 수학과 민소라 선생님 이렇게 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조민수 선생님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분이 뭘 발표하실지에 대해서는. 근데 학원의 발전은 곧 아이들의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간에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게 좀 유효적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놀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물음표를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경쟁률 저는 일단은 인트로덕션에서 경쟁률 변화와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아이들이 얼마나 잘해 왔는지 이 부분을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과거 전형에 대한 플로우를 상세하게 민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기훈 부원장님께서 저희 학원에서 수학과학이 한 팀으로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 조민 선생님이 발표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쟁률의 변화부터 보시게 되면요. 23학년도부터 저희가 좀 한번 통계를 좀 내봤거든요. 근데 뭐 주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학령 인구가 증가하는 때는 뭐 당연히 입시에 있어서 그 경쟁률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그 2026학년도 바로 작년 입시에서는 오히려 서울권과고에서 그리고 경기북과고까지 해서 쭉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이런 추이를 보였습니다. 근데 뭐 그게 의미할 정도로 그렇게 낮아졌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지만 어쨌든 뭐 객관적으로 낮아진 건 낮아진 거니까 이렇게 제가 표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2027학년도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한성과고 세종과고 이 둘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과학고나 영재고의 그 인기가 좀 높아졌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권은 이제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전 어, 오래전에 그 피크를 찍었던 그런 경쟁률만큼 더 상승을 하게 될 건데 경기북과고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신설되는 그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기북과고는 기존에 이제 10.38대 1이었던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두 개의 신설 학교가 생기게 되면서 당연히 학생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락할 것으로 상상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 영재학교의 그 인기가 높아지게 되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전국과학고 경쟁률은 최종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7년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경기권 이 과학고가 신설되는 것들 이제 2030년까지 총 4개가 이제 또 신설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편제가 확실하게 이 일반고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생기부의 기록 사항들이 이제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대입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꿈을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
과학고에서는 차별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5등급제가 이제 어떻게 유효하게 대입에 이제 작용하게 될지는 아이들이 좀 대입에 대한 입결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판단 보류지만 기본적으로 생기부를 강화하겠다라는 기조가 대학에서 이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블런트하게 등급을 좀 나눠놓고 그 내부에서 생기부에서 어떤 아이들이 활동들을 하게 되느냐를 주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할 때 오늘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경기형 과학고가 어떤 예상 경쟁률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경기북과고등학교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딱 하나 있었던 이제 과학고등학교였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경기북과고의 경쟁률은 분명히 뭐 9대1, 10대1 수준보다는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지원자가 분산되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각각의 그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지역 인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전하게 되는 학생들의 수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학교의 평균적인 그 경쟁률을 갖다 예상해 보건데 아마 서울권 과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을 상회할 수도 있고요. 경기도의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전형을 치르게 될 것인지는 4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경기권 과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북과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제가 예측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서울권 가구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크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부천과학고등학교 그 입학 설명회 영상을 보게 되면 입학 홍보 부장님이 경기북과학고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자소서나 여타의 다른 경기권 과거들의 자소서의 양식이나 아니면은 그 전형이 있게 되는 뭐 면접을 두 번 보게 되는데 그 전형 기간이 거의 경기북과고와 유사하게 그렇게 피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경기북과고에서 주로 학생을 선발했던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뿔뿔이 다른 과거들한테 전수가 되면서 분명히 하나 된 그런 전형의 모습을 전형 요소나 아니면 전형에 있어서 학생들 선발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싱크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하우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학원은 전통적으로는 계속 상승세였어요. 합격자들이. 그래서 주로 아무래도 저희가 강남에 있는 학원이다 보니까는 서울권 과구들의 합격자 수가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안에서도 경기북가고 아이들은 아무래도 지역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저희 학원을 찾아오는 수는 합격자 수가 이제 한 6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경기북가고를 지원했던 아이들의 수가 모집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 다른 지역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북과고가 이제 한 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재학교를 과고반에서 지원을 해서 경기 영재학교에 합격한 케이스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총 67명의 합격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과학고 반에서. 어, 작년에는 더 많았는데요. 올해는 조금 낮았군요.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아이들 많이 공부시키고 싶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계속 개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이 경험이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아이들 어머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희 학원에 있어서의 그 아이들의 자세랄까요?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자세 자체는 어떤 용기, 그 합격에 대한 희망과 그다음에 용기, 그다음에 자신감이 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통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재 미경험 학생들의 지원 비율이 일단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의 성취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수과학을 동시에 분리수강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듣게 되는 학생 수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 학원은 수과학 공이
믿어주시게 되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점차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세종가구의 학사 일정인데요. 이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은 두 번째 면접, 아이들의 최종 합격자를 가르게 되는 소집 면접이 있는 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28일, 11월 28일 토요일에 본교 입학 전형이 있거든요. 어느덧 이제 저희랑 같이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해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언제 오지? 막 그랬는데 벌써 절반 이상 훌쩍 이제 그 입시의 스케줄이 진행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날 성공적으로 저희가 아이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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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기기랑 좀 친하지 않아가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과고반 이제 조합 수업 담당하고 있는 민소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설명회에서 전형 일정과 그리고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맡았습니다. 조금 빠르게 앞부분 진행할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설명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는 일단 일정, 모집 일정이 나와서 일정 부분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부천 가구가 이제 자소서랑 그리고 일정들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형 일정이에요.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지금까지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 모집 인원은 한성, 세종 각각 140, 160 중에 각각 80%에 해당하는 112명과 128명, 세종이 조금 더 많고요. 그래서 항상 경쟁률 자체는 한성과가 조금 다소 세종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어, 여기 이제 경기권 지원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서울권도 계실 거라서 시트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요. 화면의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우리 아이가 서울권이다라고 하시면 이 주황색 마크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권이다라고 하시면 이 파란색 라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경기북, 부천, 분당 이렇게 세 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집 인원 조금 다소 경기북과 비교했을 때 변화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 모집 인원은 경기북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전체 100명 중에 80%, 80명이고요. 부천과 분당도 동일합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지역 인재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경기북 10명, 그리고 부천, 분당 각각 20명 이렇게 확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직 경기권 세 군데 중에서 어딜 지원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80명 중에 이제 10명과 20명 꽤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의정부 산다라고 하면 이제 1순위 경기북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천이나 그리고 성남 지역이라고 하면 각각 지역에 있는 과고를 우선적으로 조금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새롭게 이번에 생긴 게 지역 균형 선발인데 각각 학교가 모두 3명 이내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랑 지금 지역 균형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역 인재 선발은 자, 별도의 전형이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3단계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우리 일반 전형 친구들과 똑같은 경쟁을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단계 대상자를 선발되기 전까지는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마지막 발표, 최종 선발이 될 때 이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3배수, 몇 배수를 이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지 뒷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동일하게 별도의 전형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일반 전형과 통합하여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종 선발 단계에서 합격생이 없는 지역에서 상위
상위권 한 명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또는 우리 학교에서 좀 과고를 보냈었던 전례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 기회에 경기권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권입니다. 서울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모집 단계는 1단계, 2단계 투트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1단계에서는 서류와 출석 면담 이렇게가 1단계에 해당돼요. 자, 그리고 내신 반영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자, 과목은 수학과 과학만 반영됩니다. 그리고 소집 면접 1단계가 진행되고 나면요. 모집 인원의 1.5배수 내외에서 선발을 해서 1.5배수에 선발된 친구들만 최종 면접 2단계를 거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서류 그리고 출석 면담, 소집 면접 여기까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권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최종 선발 단계에서 3학년 2학기 수학과학 성적도 들어가니까 마지막 학기에서 내신을 꼭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경기권이에요. 자, 경기권에서는 올해부터 3단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서류, 성적, 그리고 아이들이 제출하는 자소서, 추천서 이런 것들만 보고 1단계 선발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여기서 근데 경기북, 부천, 분당 동일하게 1단계에선 3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240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에는 경기권에는 과고가 한 군데밖에 없었고 경쟁률이 8점대 후반 또는 9점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성적에 이제 내신에 B가 하나라도 있으면 1단계를 뚫기가 거의 어렵다고 이제 봤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학교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경쟁률도 서울권과 비슷하게 4점대나 5점대에서 맞춰질 걸로 예상이 돼서 수가학에 이제 B가 한 개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지원을 해볼 만하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1단계까지 서류 평가가 되고 나면 자, 2단계 개별 면담입니다. 서울권에서 출석 면담과 동일한 단계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3배수가 이제 거쳐지고 나면 경기권 여기선 좀 차이가 있어요. 학교별로. 경기북은 2배수 그리고 부천은 1.5배수, 분당과 동일하게 1.5배수로 선발을 해서 마지막 면접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면담은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학교에 방문해서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검증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집 면접에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현재 중1 만약에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현재 중1부터 그 이후 그러니까 29학년도 입시부터는 경기권은 원래 기존까지는 3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 반영이 됐었는데 내후년부터는 3학년 2학기도 서울권과 동일하게 반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 단계에서 3학년 2학기를 보통 많이 스킵을 하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선행할 때 이제 3학년 2학기 성적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일정은 저희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 중간쯤에 모두 자세하게 있으니까요. 핸드아웃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지원한 학교의 전체적인 일정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이제 짧아졌어요. 면담 일정이. 그래서 서류는 이제 거의 3주가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1단계 서류 한 다음에 개별 면담을 한 달 동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일정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입시에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스스로도 이제 입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제 알아보고 계시고 공부하시고 계시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입시에서 제가 항상 설명회 때 강조하는 부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류고요. 두 번째가 출석 면담, 경기권은 개별 면담, 그리고 세 번째는 소집 면접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집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고요. 저는 1, 2단계까지 여기 출석 면담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서류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5가지예요. 첫 번째 5가지고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렇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소서, 그리고 추천서,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기록부예요. 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권이에요. 서울권 지금까지의 항목과 변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 항목이고요. 글자 수는 400자예요. 이 진로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합격생 기준으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세종 합격생이고요. 자, 이 친구의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영재,
경시 경험이 없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작년에 1월 달 가구 개강반에 합류해서 같이 1년 동안 달렸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특이점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그리고 진로, 그러니까 물리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생기부에 일관되게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물리 관련한 꿈과 계기 초반에 이제 언급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학업 계획, 특히 세종을 지원 생각하고 계시다면 좀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면접에서 항상 확인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아직 진로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는 무조건 진로를 좀 명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진로 관련해서 면접에서 받게 되는 질문들은요, 꿈을 위해 노력한 또 다른 활동들이 있나요? 여기 자소서에 작성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탐구도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또는 과학고는 언제부터 준비했나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학원에서 했나요? 어떤 것들을 배웠죠?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그리고 세종 쪽은 꼭 진로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들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성이에요. 한성과 세종 동일하게 이제 글자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성 항목입니다. 인성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아이가 임원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팀 활동 내에서 어떤 갈등의 상황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지 중학교 시간 동안에 한번 잘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학생이고요. 팀 활동에서 그러니까 수행평가 활동에서 생겼던 어떤 갈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갈등이 생겼으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느낀 점, 요 순서대로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에 주로 질문을 받았던 것들은 여기 이 글에서 키워드를 하나 뽑아볼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제를 짚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다, 아니면 나눔이다, 배려다, 이런 하나의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주제들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이제 좀 말로 설명하는 거에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기 인성에서 겪었었던 일을 한번 나한테 다시 설명해 줄래? 말로 설명해봐. 이런 질문들을 몇 번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 모의 면접 때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탐구예요. 수학과 과학 탐구는 각각 800자 글자 수고요. 수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진로랑 인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초안 작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고요. 수학과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영재 지원했던 친구는 주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깔려져 있고 지금 탐구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의 친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에 추천서를 부탁드리게 되면 학교 선생님께서 내가 추천서를 써주게 이거 뭔가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탐구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요 초안을 작성해서 추천서 부탁드린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 탐구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 것이라서 좀 중간중간 조금 지웠습니다. 대략적인 플로우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800자의 글자 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조금은 구체적인 과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왜 이 탐구를 하게 됐는지 이 탐구에 대한 계기를 이제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사실 아이들이 탐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100 중에 90%는 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탐구 주제를 많이 꺼냅니다. 그래서 계기를 작성하는 것부터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탐구를 할지를 먼저 큼지막한 걸 정한 다음에 계기는 조금 이제 붙여서 작성을 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관한 주제를 작성을 했는데 이 책은 마지막에 이제 계기를 덧붙였고요.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탐구에 대한 계기를 얻게 되었다. 자연스러운 도입부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탐구 과정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실제로 이제 단순히 이러한 탐구를 했다 정도로 이제 쓰여지면 안 되고요. 어떠한 과정, 그 구체적인 좀 과정들이 수치적으로 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계산 과정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마지막에 그 탐구 결과 본인이 느낀 점, 요 순서대로 아주 잘 작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친구가 이제 받았던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 자소서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자소서에 대한 설명하는 거는 한 줄로 요약, 그리고 키워드를 뽑기,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기, 간단히 설명하기,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버전으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의 주제. 생각보다 이제 아이들이 주제를 먼저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연습을 시켜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부터 자세히 설명하는 것까지 모두 꼼꼼히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세종과는 없고 한정에는 없고 세종과고만 가지고 있는 항목이에요. 독서 항목입니다. 자, 독서는 본인에게 이제 영향을 준 세 권의 도서를 고르게 되는데, 자, 글을 작성하는 건 아니라 각각 도서마다 키워드 3개씩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독서 항목 관련해서는 너의 진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도서가 있다면 이야기해줘.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아이들 이제 도서를 이제 고민할 때는 우리 아이 진로랑 관련된 도서를 하나 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한 권, 너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책을 한 권 골라서 소개해봐.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영향을 준 책이 있다면 한 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이나 과학 골고루 한 권씩 골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기부를 떼봤더니 제가 책을 독서록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근데 1학년 때 읽었던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독서록에 적혀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질문할 수 있어요. 면접관이 운이 나쁘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올려져 있는 독서록에 대해서는 줄거리에 대한 간단한 점검은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것들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독서록에 책이 많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시켜서 읽은 거야 아니면 너가 스스로 읽은 거야 이런 것들도 검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경기권이에요. 그래서 경기권은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천과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양식이 확정되었어요. 확정되었는데 경기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 27학년도 양식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학년도 작년 것 기준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위쪽에 보이는 연한 하늘색은 작년 경기북 양식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진한 파란색은 부천과 분당 올해 27학년도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작년 경기북과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항목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이 부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진로 항목입니다. 진로 항목은 서울권보다 글자 수가 많아요. 작년에는 500자였는데 이 부분 조금 더 늘려서 600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천과 분당은 자, 질문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학교 명칭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이제 의미 있었던 학습 경험 그리고 왜 우리 학교여야 하는지 이 부분이 꼭 이 항목에 적혀 있어야 돼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경기권에서 이제 보통 어느 학교를 지원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내가 로봇 쪽 진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부천. 그리고 AI, IT 그리고 바이오 쪽이다라고 하면 분당 쪽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천 쪽은 최근에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학 설명회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로봇 관련된 특화되어 있는 수업들이 이제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 진로랑 우리 학교가 어떤 점이 커리큘럼적으로 이제 어울리는지 이런 부분들이 1번 항목에 담겨져 있으면 좋습니다. 학교에 대한 일단 관심도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2번 항목입니다. 2번 항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과 다르게 정보 분야까지 이제 추가가 해서 수학, 과학, 정보 중에 본인에게 의미 있었던 활동을 600자 이내에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이들이 스스로 했었던 활동이 아니라 팀 내에서 했었던 활동을 적게 된다면 여기서 반드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경기북 기준으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질문 자체도 이제 경기북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경기북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과학 동아리에서 했었던 실험이 이제 본인의 꿈에 많은 영향을 줘서 그 과학 동아리 내에서 있었던 경험을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탐구를 했었는지 구체적인 과정이 드러나 있어요.
아무래도 글자 수가 600자라서 서울권과 비교했을 때 글자 수가 더 적어요. 그래서 조금은 서울권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라이트하게 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탐구 결과 느낀 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항목이에요. 이제 작년에 사실 경기북이 항상 변화가 많은 학교다 보니까 작년에 이 양식이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2번 항목과 3번 항목이 이제 어떤 것이 탐구인지 둘 다 탐구인 것인가 이런 혼선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워딩이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나머지 질문들은 모두 이제 동일한데 이제 몰입한 활동을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부천 분당 이번에 확정된 양식에서는 탐구한 활동을 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탐구한 과정을 써달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 수학, 과학, 정보 분야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탐구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제 선정, 계획 수립, 그리고 자료 탐색, 문제 해결, 시행착오 여기 제시하고 있는 이 흐름에 맞춰서 600자 이내에서 탐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작년 합격생 경기북 학생이고요. 3번 항목 예시입니다. 수학 관련해서 작성을 해 주었고요. 처음에 이제 어떠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는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탐구를 조금 주제를 정하기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저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너가 스스로 한번 더 발전시켜보고 싶었던 거 없었니?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보통은 없었다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그러면 너가 스스로 뭔가 너만의 방법으로 증명을 해봤던 적 없어? 그렇게 물어보면 또 네,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외심과 내심을 학교 교육 시간에 배워요. 2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그래서 외심과 내심을 배우면서 자 본인만의 확장된 어떤 탐구의 경험을 적고 있어요. 입체로 확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증을 가지고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죠. 그래서 크게 선행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범위 내에서 스스로 이제 입체까지 확장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과정을 증명한 과정과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본인의 느꼈는지 어떻게 느낀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울권과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이제 자소서를 작성해서 면접을 들어가게 되면 이 탐구 과정에 대한 검증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정답면체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답면체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으면 면접관이 굉장히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면체 정의가 뭐야? 종류가 몇 가지지? 왜 5가지밖에 없어? 단골 질문 중에 단골 질문이에요. 그리고 삼각형에 오심이 나오면 오심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작년 경기북에서 물어봤었던 질문 위주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천과고만 지금 가지고 있고요. 분당과고는 없습니다.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경기북 지원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 했었던 항목이에요. 수학, 과학, 정보 분야 여기에서 인문학적인 시간과 연계해서 쓰는 항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부천가고는 이 항목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고 있고요. 유지하고 있는데 분당가고는 이 4번 항목이 없어지고 이 문항을 변형한 항목이 5번 항목에 생겼어요.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목은 인성 항목입니다. 인성 항목이 500자고요. 경기북은 이제 단체 생활을 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을 먼저 제시하고 너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한번 얘기해 봐라. 이게 질문이고요. 요 질문 그대로 부천 분당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항목 500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6번 항목도 부천 항목만 부천가고만 있습니다. 이 부분 작년에 새롭게 생겼던 질문 항목인데 경기북 독서 항목이에요. 아이들 독서 관련해서 200자입니다. 우리 아이들 책 읽는 거 힘들어하는데 200자씩이나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본인한테 의미 있었던 책 한 권 골라주고요. 보통은 이제 본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쳤던 책, 아니면 내가 수학이나 과학 관련해서 크게 영향을 미쳤던 책 같은 걸 한 권 잡아서 관련해서 200자 이내에서 간략하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천가고 경기북 동일하게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당가고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분당가고 독립문항인데요. 부천가고는 없고요. 아까
경기와 부천의 인문학적인 것과 연계해서 쓰는 항목 4번에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분담가고는 이렇게 좀 변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전 지구적인 사회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랑 연계해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500자 이내에서 기술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4번 항목보다 조금 구체화된 질문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당가고 총 5개 질문이고 그리고 부천가고는 6개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은 아마 기존 작년과 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자소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고 나면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추천서예요. 특히 경기권은 3단계로 지금 변화가 된 만큼 추천서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권은 항상 추천서가 중요합니다. 추천서, 한성, 세종, 경기역 학교마다 문항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답변할 수 있는 항목도 다르고요. 질문 수도 다르지만 결국은 체크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들 비슷합니다. 글자가 많이 작아요.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몰입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호기심이 충만한 친구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 공동체 생활에 잘 어울리는 친구인지 그리고 예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보통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서울권은 수학, 과학 교사 중에 한 분께 우리 아이가 선택해서 추천서를 부탁드릴 수 있어요. 한 분께만 부탁드릴 수 있고요. 경기권은 지금 정보교사까지 포함해서 수학, 과학, 정보교사 중에 한 분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에게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모두 다 좋아요. 근데 누구한테 받을지 어떤 분께 받을지 고민이다라고 하신다면 추천서 경험이 있으신 분께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별 평가 항목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결국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비슷하고요. 결국 우리 아이들 학습 능력 그리고 창의력, 인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3학년 1학기가 막바지 이제 끝나가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서를 보면서 보통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받냐면요. 추천서에 이제 친구들의 무한한 신뢰라고 써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봐라. 그리고 이제 추천서에 수업 시간에 애들에게 설명을 잘해 주었다. 수학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추천서에 어떤 특정한 활동이 써 있으면 그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추천서는 우리 아이가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실제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추천서를 부탁드리는 선생님께서 이제 뭘 가지고 와라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 초안을 작성해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참고해서 활동들을 적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좀 작성이 안 되어 있다면 자소서 초안 작성 주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출석 면담이에요. 자, 출석 면담이고 출석 면담은 자, 서울권 일단 개별적으로 일자가 모두 다르고요. 동일한 학교 그리고 지원 학교가 같다라고 하면 날짜가 동일합니다. 서울권 같은 경우는 30분 그리고 경기권은 15분 동안에 2대1 면접을 보게 돼요. 자, 이때 면접관은 수학, 과학 면접관 두 분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면접 30분 동안의 서울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30분 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제출했던 서류에 대해서 검증하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생기부를 제출했어요. 그렇죠? 그럼 생기부를 제출하시면 아마 한번 떼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생기부 안에 많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출결, 얼만큼 성실한지, 그리고 학교 생활, 그리고 동아리, 수학과학 동아리 활동. 우리 아이들이 수학과학 동아리 활동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면접관이 봤을 때 이 학생은 수학과학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했으니까 수학과학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과학 동아리가 없으면 실제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너 수학 동아리는 있는데 과학이 없네? 너 수학은 좋아하는데 과학은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동아리 활동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수학과학 동아리 활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답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원 활동이 있다면 임원 활동했었네. 왜 한 번만 했네? 왜 한 번만 했어? 여러 번 했네. 왜 여러 번 했어? 이런 것들도 물어봐요. 그래서 한 번 했으면 왜 한 번만 했는지. 결과적으로는 한 번 해봤더니 힘들어서 왜 안 했는지 뭐 이런 답변들을 좀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이 좋으면 질문을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운이 나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세부 특기상 이 부분은 이제 과학, 수학, 면접관들이 그 내용을 보고 정의, 성질, 증명 이런 과정들을 아이에게 구술로 답변을 시킵니다. 뒤에 기출문항들이 있으니까 뒤에 질문들을 보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소서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자소서를 토대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부나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접에 대비가 가능해요. 하지만 퀴즈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퀴즈, 말 그대로 면접관이 준비해서 물어보는 수학 퀴즈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퀴즈입니다.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생기부나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심히 연습하면 답변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퀴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발력 있게 대답하는 연습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들을 받았었는지 질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우리 아이들 생기부의 일부를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 세특을 떼보면 수학 부분, 1학년 2학기에 있는 세특을 떼운 부분이에요. 그럼 1학년 2학기에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 줄기와 잎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보이면 면접관들이 줄기와 잎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도수분포표는 뭐야? 히스토그램은 뭐지? 이런 것들을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번 생기부 한번 떼보시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하냐면 수학과 과학 관련된 정의나 수학 용어들 모두 체크하고 그에 대한 좀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 독서예요. 독서 항목은 진로에 영향을 준 도서. 자, 뭐 특정한 책이 있는데 면접관이 조금 마음에 드는 도서가 이제 눈에 띄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줄거리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학 독서는 한 번씩 점검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독서 항목이 세 종에만 있다 보니까 한성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그럼 한성은 독서 뭐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줄거리에 대해서 물어봤었던 학교는 한성이고요. 면접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본인의 생기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작년에 물어봤었던 질문이에요. 한성 질문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보통은 증명의 과정을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반대로 이 계산 과정을 보여주고 이거는 뭘 증명하는 것 같니? 너가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학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즉석에서 순발력 있게 조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좀 수학적, 과학적 역량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재작년 까지 계속 등장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세종 기출입니다. 실제로 비가 와서 날씨가 흐린 날 그림자를 이용하지 말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A4 용지가 지원자 손에 하나 들려 있을 때 저 멀리 있는 나무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달라. 그래서 이런 질문들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답을 내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더군다나 연필을 쓰지 않고 암산으로 이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좀 대답을 잘 많이들 못해요. 자, 그리고 이제 작도 문항은 한성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테마 중에 하나예요. 특히 한성에 면접방이 A, B, C, D 이렇게 방이 있는데 C방에 계신 면접관 분이 작도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매년 아이들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작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출 문항들이 이제 연습하는데 매년 조금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도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도형들을 하나 알려주면서 이거 한번 2등분하는 작도 한번 해봐라. 근데 실제로 작도가 언제 배우냐면요,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아이들 보통 뭐 하냐면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선행하는데 바쁘거든요. 그래서 작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대비하면서 이제 작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연습을 저희가 시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재작년과 작년 기출문항들을 이제 비교했었던 건데요. 사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항상 매년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동일하게 물어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같은 비슷한 날짜 그리고 이제 같은 방에서 물어봤었던 질문들을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결국은 이제 물어보는 정의나 기본적인 문항들에 대해서는 매년 비슷하게 물어보고 있고요.
이건 좀 형태는 바뀌었지만 실제로 여기는 한성 B방에서 진행이 됐었던 건데 실제로 여기는 꼼꼼하신 분이셔서 미리 자소서도 많이 읽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퀴즈 문항도 미리 인쇄해서 들고 준비를 많이 해오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질문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걸 실생활에 예시한 걸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질문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어. 매년 그 질문의 형태는 조금 더 응용된 단계로 발전될 수도 있고요. 조금 형태는 숫자 변형,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정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과거에 있었던 기출들을 많이 공부하는 것들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문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기 빨간 글씨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소서에서 질문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면접관이 퀴즈를 빨리 풀라고 재촉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학생 입장에서 재촉하면 더욱더 긴장돼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조금 익숙할 수 있도록 올해는 더욱더 아이들을 저희가 채찍질을 할 예정이고 그 부분은 뒤에 조민은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 진로 관련해서는 뭐 진로 계획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진로를 위해 노력한 점, 또 어떤 거 있니? 또 어떤 실험들을 했어? 탐구 또 없니?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꿈에 영향을 준 도서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기출 문제들은 형태가 변형된 형태로 매번 비슷한 질문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기출 문제들에 대한 일단 공부, 학습이 일단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영재수학부원장 김유빈입니다. 일단 저는 전체적인 지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입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당연한 얘기부터 좀 하면 일단 합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당연하지만 우리 아이는 자기 주도적인가? 근데 추천서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은 자기 주도적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고 이렇게 지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악의 경우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주도적인데 아이가 안 주도적인 경우가 서로 힘들어요. 저도 자식 키우고 있는데 힘듭니다. 그리고 중등 과정이 탄탄하게 잡혀 있는가? 이 부분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고입이니까. 근데 이게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를 대했을 때 이게 중학교 몇 학년 과정이고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K물 안 했을까 내가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 일단 시간도 말씀 좀 드릴 텐데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방향을 빨리 잡아야 돼요. 정확히. 근데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실전에 가서 잘 못해요. 그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선행 정도와 훈련 능력 혹시 확실한가? 이 부분은 사실 입시에 대해서 저는 아이들이 일단 입학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입학한 다음에도 사실 가서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그 안에서도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선행 부분도 체계적으로 지금 타입을 나눠가지고 제가 뭐 커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딱 맞는 과정, 아까랑 비슷한데 이게 결국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들의 시간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경험하고 그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포커스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아이가 저녁에 어떻게 되고 몇 분 동안 시험 보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셔야죠. 적어도 아이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30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한성세종에서 추석 면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수학 15분, 과학 15분 면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입도 30분이라는 건 한성세종 기준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건 소집 면접. 그러니까 수석 면담을 통해 통과한 친구들이 소집 면접으로 가는데 여기서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트가 4개 나와요 보통.
세트라고 하면 소문항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4개 세트가 나오는데 한 세트를 7분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네, 근데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지만 정확히 푸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는 거, 방향을 정확히 잡는 거,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입시에. 그러니까 입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맥을 알고 있어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추천 면담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커다랗게 3가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추천 면담은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미팅을 한다거나 아니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를 저희가 제출하잖아요. 그럼 뭐 서류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너무 잘해요. 전 최고랍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저는 사실 지금도 전 돈이 되게 많은데 과거 입시가 너무 좋아서 놀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믿지 않으시잖아요.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면접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순수하고 성실한 학생입니다. 근데 그런가? 서류 한번 보자. 아닌데? 수학과학을 좋아해요. 전 과거를 너무 가고 싶거든요. 아닌데? 동아리 활동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말로 하는 거랑 행동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미팅을 나간다고 해도 남자입니다, 뭐 몇 살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서로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들은 실제로 디테일한 것까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기 생기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토의로 뭘 더 써주셨어. 근데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어. 있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답을 못하고 나왔어요, 아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자기 생기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학교 생활 안에서 했던 것들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또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까지 연습을 해야 되고 이게 생활화돼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재신문 파악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저희끼리는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실입니다. 심각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막 뭘 물어봤는데 A를 물어봤는데 B나 C를 계속 얘기하고 그냥 끝나요. 난 그래서 뭔 소리야? 밥 먹자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뭘 계속 얘기했는데 밥 먹자는 소리야 결국에.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은 맥락으로 저도 그럴 때 있는데 쇼츠를 워낙 많이 보니까 뭐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전화번호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 제 전화번호가. 그래서 뭐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 아이들이 문제를 정확히 안 읽어요. 그러니까 소집 면접이나 그러니까 추선 면담에서는 말로 물어보는 거고 소집 면접에서는 문항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문제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잘못 읽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례로 작년에 이제 소집 면접이 끝나자마자 2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둘 중에 하나 떨어진 거. 그러니까 답이 다 다른 거예요. 2명이. 서로 맞춰봤는데 물론 2명 중에 1명 떨어졌겠죠. 예.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똘똘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면접이 압박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실제로. 소집 면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익숙한 상황에서 그 안에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3가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차피 결국은 저희가 추선 면담과 소집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추선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제출돼야지 면접관이 그걸 보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8월 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추천서를 저희가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자소서밖에 없어요. 생기부도 지금 저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거니까 자소서의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 보여줘요. 이게 유일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저희 애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야, 네가 그라운드를 만들어가지고 추청하는 느낌인 건데 이게 네가 유리한 지형에서 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재고 자소서랑 과거 자소서의 차이가 뭐냐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면접을 전제로 한 자소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덩이 파노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질문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놔라, 이렇게 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쓰지 마라. 그러니까 거추장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자소서를 쓰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면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저도 강조하지만 입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 아이들 인식을 해야 되고 문제 해결력 증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작년에 실제로 그 전에보다는 합격생이 좀 줄었어요. 근데 1차 합격률이 대단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또 역대급이다. 와 흥분 상태. 야 우리 아이들 막 이랬는데 좀 떨어진 거예요.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1.5배수를 선발하잖아요. 수준면접에서. 그러면 이 3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3명 중에 1명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놀랍게도. 그 어려운 일을 많이 해낸다. 네, 많이 해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역량이 부족한 친구들은 문제를 잘못 풀거나 아니면 자기가 해결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문제 경험량이 적어서 아니면 실수를 많이 한다거나.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게 결국은 꾸준히 공부해야 돼. 꾸준히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추석 면담이니까 어차피 면접만 잘하면 되고 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네. 실력이 있어야죠. 결국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추석 면담을 통과하지 못하면 표준 면접 못 보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균형 있게 결국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최종 완성. 이게 7, 8월 달에 저희 완성해야 되는 일이고, 그 전에 저희가 일단은 체계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수직 면접 기출문제랑 그 다음에 음한담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스템으로 저희가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건 커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뒤에서 계속 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들이 여쭤보시는 게, 그래서 월수금이에요? 화목이래요? 몇 번이에요?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가 다 줄이고 그냥 시간표 설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MS 원반이랑 TS 원반, 월수금 화목일이 있는데, 2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라고 제가 그냥 써놨어요. 그래서 입시를 이틀 하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차이사고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이 좀 적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시 수학을 이틀 듣고 그 다음 선행 수학을 또 하루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친구.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 개념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 개념 플러스 유형인데, 사실 일요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요일은 미적분 2 처음 하는 애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를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2 플러스 1으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지금 MS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요. 내가 자신이 좀 있어. 근데 선행을 좀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입시 하루에 입시랑 그다음에 선행심화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선행심화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 같은 경우에는 심화라는 건 보통 어떤 문제들이냐면 과거 내신 기출 문제들. 우리 아이들이 입학해서 풀 문제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수를 그렇게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진짜 실제로 가서 학교에서 풀 문제들을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일, 일요일 선행 부분 진행하고요. 근데 이때는 그래서 특강 같은 경우에는 월수반 같은 경우에는 월수에 미적분 심화를 하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소집 면접 기출을 풀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왜 추석 면담을 해야 되는데 소집 면접 기출 문제를 푸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두 개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셨던 부분들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을 잡기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개의 타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자신 있어요. 너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가끔 있어요. 예. 실제로 이제 저는 이것도 어머니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영재고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4개예요. 영재고를 준비하지 않았다. 영재고를 준비했는데 1차에 떨어졌다. 영재고를 준비했는데 2차, 3차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안에서도 각각의 대응 방법은 당연히 달라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재고를 준비하지 않았어. 그러면 입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파고 들어야 되겠죠. 결국 나중에 시험 볼 때 영재고를 준비한 친구들과 경쟁을 할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1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도 1차에 떨어졌다는 건 아이들보다 시야를 벌었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이게 떨어졌는데 빨리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죠. 명확하게 내가 1차에서 왜 떨어졌을까? 그럼 이후에는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제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물론 전 못 지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3차에서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영재고 3차까지 갔으면 문제풀이 능력이 검증된 거라고 전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의 꽃은 전 2차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영재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2차를 통과했다는 건 우리 아이가 문제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선행을 강화시켜가지고 심화 과정을 진행시키면서 중알반에 입시 커리를 하나 정도 듣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이게 수학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운동이랑 똑같아서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액션 영화를 백날 본다고 해서 싸움을 잘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수학은 제 아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야, 너 이거 오늘 안 풀었으니까 내일 힘들지? 이 쉬운 걸 또 틀리네? 하면 이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가정에. 근데 사실이에요. 이게 왜냐면 주말만 되면 난리예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선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면 역량이 되면 나 할만해. 그러면 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입시를 하루 정도 가는 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TA나 자소 모의 출석은 아까 TA라는 단어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자소에 대해서 그리고 추서 면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지금 자기가 선행을 했지만 과거에 관련된 물론 당연히 이 기백이나 공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바탕은 당연히 과거 내신 기출 문제로 할 거예요. 예.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그거 하고 나서도 곧바로 추서 면담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접을 진행하고 과거 입시에 적합한 과정을 클리닉에 진행을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이제 특강 같은 경우에는 화목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은 미적분을 심화를 하고 그다음 목요일 날은 소진 면접 기출을 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7월부터 10월까지 선행 1, 2, 3, 4라고 돼 있는데 거기 커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주말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건 1시부터 지금 5시 20분까지 진행하고 클리닉을 하는데 이때는 일요일날 특강을 추가시켜서 지금 6시부터 10시까지 기출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주중반 아이들은 다 하는 거니까 지금 이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표를 짜놨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을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단고사를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왜냐면 미리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영역이 부족할 수 있고 아이들이 두 가지예요.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럴 리 없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지. 난 친구가 있고 아니면 한없이 작아진 애들이 또 있어요. 근데 아이들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객관적인 지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진단평가를 모든 과거반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치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어차피 계기가 필요한 거니까 그걸 통해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단고사를 보고 있고 뭐 상대수도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코멘트도 저희가 달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아이들이 합격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왜냐면 과거 입시라는 게 되게 모호할 수 있어요. 면접을 하고 말하는데 어쩌라는 거야? 뭐 말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지금 문제풀이 능력이나 아니면 말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어머니들이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좀 더 보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그리고 음한대기라고 해서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정적으로 출판을 했어요. 출판해가지고 아이들이 추석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위해 사진 막 찍으셨잖아요. 그것들 찍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냥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최근 기출문제들이랑 내용들에 대해서. 근데 올해 이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도 얘기가 많았거든요. 굳이 이거 우리의 노하우로 책으로 출판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 그 열심히 한 노하우를 가지고 출판하는데 3만 원은 너무 비싸요. 2만 5천 원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야 니네 지금 인터넷 가가지고 제가 억울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아이들이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시험을 봤어요. 왜냐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말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으면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그 부분 안에서 객관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지금 있는지. 왜냐하면 결국 이것도 단계가 있어서, 아이고, 단계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어야지 면접장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려고 한다. 이거고, 일단 추석 면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저희가 이제 자소를 쓰는 거 안에 보면 양식에 보면 예상 질문이 있고 예상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 질문에는 저희가 이제 물어보면서 달아주는 거고, 예상 답변은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 질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AI 면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 이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직 면접까지 가면 입시가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게 수학 통합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학이랑 과학이 따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결국은 면접을 할 때도 수학성이 과학성이 같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할 때도 같이 계시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은 최종 결과를 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수학 통합 면접을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이 하나의 팀으로서 원팀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같이 할 수 있는 학원은 단원권대 세계적으로 자원이 유일하지 않을까. 물론 딴 나라 아니니까 그거 안 하니까. 그리고 반복 연습이랑 정확한 피드백, 그리고 무한 소집 면접 연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발표가 났어요. 금요일날 발표가 났어요. 소집 면접 대상자로. 그러면 이거 올해는 아닙니다. 그러면 22일 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지금 21일 날까지 모의 면접을 했어요. 하루에 2회씩. 그러니까 모의 소집 면접을 똑같이 했고, 그리고 면접관 두 분이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서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거의 같은 환경일 거예요. 좀 더 하드하게. 시간 좀 적게 주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30회잖아요. 이게 근데 장꾸러기 면접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합치면 30회 훨씬 넘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기 쉽지 않다. 야, 이렇게 했는데 떨어진다고? 그쵸.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때 선생님들이 불살라요. 막. 예.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집 면접 때 되면 모두라고 다 저희 학우들 놀려요. 실제로. 왜냐면 데이터로 저희가 내줄 수 있는 학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항상 얘기를 하면서 조종과 변화라고 말씀드리는데, 시스템이 계속 바뀝니다. 저희.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수학과학 2019년도부터 제가 그전에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2019년도부터 또 거슬러 오면 유한 문제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무한 면접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사를 좀 보면. 그러니까 이 유한 문제 제작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반사라는 주제를 하나 꺼내요. 그러면 뭐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뭐 회문수처럼 숫자가 1, 2, 3, 4, 3, 2, 1 뭐 이런 것처럼 반사가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톡방에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들죠. 그리고 무한 면접의 시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말을 너무 못해. 영재권 준비했던 친구인데, 중동중학교 학생이었는데, 근데 면접을 너무만 시키니까 면접일도 늦었어요. 실제로 제가 10월 거의 막바지였는데 면접을 하도 시키니까 애가 툭 치면 나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면접을 하루에 3회 이상 했어요. 3회 이상 계속 했는데,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감동적이었어요. 네가 붙다니. 말을 못하거든요, 얘가. 네.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저희가 면접을 시작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타임어택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많이 써요. 예, 근데 타임어택이라는 걸 쓰는데 저희 학원이 본격적으로 그걸 한 거예요.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도 그때 시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내에 저희가 수학 면접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1일 1면접, 그러니까 면접을 아이들이 하루 오면 반드시 하루는 면접하고 갈 수 있도록,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했고요. 그리고 조기 양반을 그때 23년도에 개강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조기 양반이 그때 배치성이 안 될 때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최석부 원장님이랑 저랑 앞에서 설명하는데 이게
고마운 6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힘든다는 걸 아셔야 될 텐데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이분이 지금 잘 되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양반 아이들이 많이 합격했어요. 실제로. 그 전에는 영재고를 해야지만 뭘 해야지만 과고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한테 과고 같은 경우에 열심히 하고 좀 늦게 시작했지만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게 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최초로 아까 음안담 말씀드렸던 추석면담 대비교대 출판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26일 올해 같은 경우인데 이 사이에도 많습니다. 사실 진단고사랄지 음안대기랄지 많은데 AI 면접을 저희가 도입할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이제 조민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그냥 아이들이 계속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1일 1면접이라고 하면 아니 뭐 하루에 한 번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월 말인 친구들도 있고 9월 초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면접이 결정되면 그러면 9월 초인 친구들이 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들을 그러니까 대상자들 2주나 1주 안에 그 아이들 집중적으로 또 봐줘요.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자소를 빨리 완성했어요. 그럼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도. 근데 이거는 수학 면접 시작했던 거, 코멘트 달았던 거, 그리고 정리해서 표적 보여드렸던 거, 보여드린 거고, 교육양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체계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만담은 근데 이거 지금 사보실 수 없을 거예요. 네. 일단 그리고 AI 면접 저희가 도입해서 아이들이 각자 상황에 맞춰가지고 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원 차원에서 투자를 한 거고요, 실제로. 왜냐면 아이들이 도움을 직접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민수 선생님께서 다음 과정에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네, 다원 과고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민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실 출석 면담에서 과거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집중도 있게 밀도 있게 준비를 시켜볼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도전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잠깐 여쭤볼게요. 수학 문제를 좀 물어보려고 해요, 어머님. 근데 이제 부담 가지지는 않는데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혹시 답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기 DDX는 괄호 속에 있는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거예요. 자, 대답해 볼까요? 훌륭하십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답해 보실까요? 하셔야 되나요? 네. x 4제곱 더하기 c 주어진 피적분함수를 적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쭤볼게요. 미분이라는 게 뭘까요? 적분이라는 게 뭐죠? 실제로 출석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야, 너 선행 어디까지 했어? 미적분까지 했어요. 야, 그러면은 미분이 뭐야? 근데 어머님들 지금 열심히 미분하셨잖아요. 미분은 이제 순간적인 변화를 알아내는 도구이고 적분은 작은 변화들을 모아서 전체를 파악하는 도구이고 실제로 교과서에서는요. 미분 가능한 함수를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하고 연속인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적분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찍으실 필요 없어요. 제 수업 때는 제 설명 때는 찍으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이런 출석 면접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 버전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 거예요.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몇 도죠? 어렵나요? 그쵸, 180도죠. 자, 그러면은 왜 180도인가요? 네, 이게 출석 면접이에요. 그래서 할 줄을 아는데 설명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연습을 시키고자 저희가 이러한 이제 AI 면접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과정을 설명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은 문제 푸는 것만 연습을 해요. 몇 점 맞았는지, 공식 외웠는지, 계산 정확한지.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추론했고 내가 이거를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실제로 질문됐던 거죠. 음수 왜 필요하죠? 원의 접선은 접점에서 왜 반지름과 직교하나요? 중요한 거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애들이 문제 푸는 방법만 연습을 하지 문제를 많이 풀기만 하지 실제로는 많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혼자서 내가 혼자서 면접을 준비해봤자 피드백이 안 돌아오면은 이 과정은 사실상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한번 진행시켜 보자 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네. AI가 많은 거를 바꾸고 있죠. 혁명이다, 뭐 AI 산업,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해서 굉장히 산업을 바꾸고 직업을 재편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계좌에서 수혜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우리 애들의 공부 방식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실 수학과학은 문제집이 있고요. 내신은 기출문제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쉽게 문제를 좀 풀어보고 하죠. 근데 면접은요, 이게 불모지예요. 집에서 혼자 준비하기 어렵고요. 선생님들과 면접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애들이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역량이 있어도 실제로 역량이 있는 친구들도 저희들이랑 같이 면접을 진행을 해보다 보면은 자신이 이런 말을 잘 못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이제 오늘 설명에서는 자칭 애과담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거 명칭은 좀 바뀔 수 있는데 애정이 담겨서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최대한 많이 말을 하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면접을 시작을 하면은요, 애들이 처음에 AI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답변을 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평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게끔 하고 밤 11시에도 할 수 있고요. 12시에도 할 수 있고 틀려도 화를 내지 않아요. 네, 틀려도 화를 내지 않아요. 20번 틀려도 화를 내지 않고 저는 화를 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참을성이 좋고 근데 그러면은 AI랑 해서 뭔 차이가 있냐? 뭐 그냥 AI가 하는데 뭐 별 감정이 들겠어? 실제로 혹시 LLM 챗봇이랑 대화를 하다가 혼나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챗GPT랑 얘기를 하다가 뭐 제미나이를 얘기하다가 혼나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전 좀 많이 혼나봤는데 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약간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요. 그래서 제가 뭐 말을 하는 거나 미리 좀 세팅을 해놓고 나서 내가 잘못된 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이런 인스턴스가 이런 이제 출력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다 보면은 제가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돼요. AI 처음에는 저도 AI 따위가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얘가 나 혼내면 어떡하지? 생각보다 이게 심해요.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AI 면접관이 그냥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과거 합격생들을 배출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다뤄왔었던 수많은 이제 데이터들, 그 다음에 지도해왔던 경험, 노하우들을 저희가 여기다가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우만담 교재에서 나오는 걸 베이스로 그동안 진행했었던 출석 면접 기출들을 데이터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런 애들이 좀 대답을 잘하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여기다가 녹여봤습니다. 자, 그래서 답변을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정확하냐, 수준이 높냐, 태도가 좋냐, 눈의 초점은 어떠냐, 니네들 몸이 흔들거리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꼬리 질문이 들어가고요. 혹시나 잘된 답변이라 하더라도 더욱더 심화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평가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음수는 수직선에서 기준보다 작은 방향을 나타내고 이러한 양의 방향을 표현할 때 나타낸다. 음의 방향을 표현할 때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이라는 거는 시공간적인 제약이 큰 만큼 사실 내가 AI를 통해서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모니터링 할 수가 없으면은 이거에 대한 진척도는 좀 많이 낮게 되어요. 그래서 직접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서 내가 어떤지, 그리고 사실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걸 내가 이전에는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했더라, 이런 히스토리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아이들의 생기부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동을 해서 개인별 맞춤, 아까 민소라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던 생기부에 이런 내용이 있더니 이게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최적화된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게끔 하고 말을 하게끔 할 겁니다. 사실 이제 AI를 업무에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AI의 성능도 중요하긴 해요. 뭐 AI 뭐 제미나이를 들어보면 뭐 AI 울트라 플랜이 있고 챗GPT를 보면은 뭐 프로 플랜이 있고, 걔네들 성능도 중요한데 조금 더 다각화해서 얘네들에게 어떤 소스를 주고 내가 목적에 맞는 거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답변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모든 거를 사실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지도했고, 그런 선생님들의 지도 경험, 실제로 있었던 아날로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총집해가지고 여기 AI 이제 면접 시스템에다가 좀 녹여놨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실까요? 네, 저예요. 네, 써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인사성이 참 밝죠? 네, 설정한 거는 수학은 그래도 답변을 잘 하는데 과학은 잘 답변을 못하는 친구로 설정이 아니라 사실 제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AI들이 맨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AI 면접관은 좀 그래도 크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마이크 위치를 잘 설정 못하고 내가 어느 정도 말 크기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좀 적나라하게 스스로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제 눈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을 바라보면은 카메라 입장에서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초점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에가담이 오늘 새벽에 갓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신기해가지고 화면을 본다고 계속 초점이 이쪽으로 갔는데 이제 카메라를 보면은 초점 위치가 달라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했어요. 나무 도막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잘 못하고 하니까 여기서 꼬리 질문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답변을 잘 해도 아 그렇구나 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구나 그럼 또 다른 질문들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습시킬 수 있도록 개발을 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몸을 좀 움직여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그동안의 자세가 너무나 바르다 보니까 이게 평균치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주황색으로 안 뜨는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몸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주황색으로 뜨면서 너 집중 안 하고 있구나 이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태도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빠르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제 영상을 보고 있겠어요. 제가 사실 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 원치 않은데 제가 제 영상 보면서 굉장히 낯뜨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심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내가 그동안 어떤 질문들을 받았었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그동안 했었던 히스토리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방금 면접에 대한 코멘트였거든요. 60점이에요. 과학을 하나도 대답 못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정도 좀 동의가 되시나요? 네, 마음 아팠습니다. 네, 네. 실제로 방금 했던 면접에 대해서 그렇게 내렸던 AI가 내린 평가예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받고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의 이런 면접들을 디벨롭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접실의 차이는요, 결국 횟수에서 차이가 나요, 결국은. 함수가 뭐예요? 함수가 왜 필요해요? 함수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 질문이 오면서 압박을 느끼게 되면은 처음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하게 되고요. 수십 번 설명하는 친구들은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 어떤 학생들은 이제 면접실에 들어가서 처음 설명하게 될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수십 번 설명했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저희는 후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I 면접 이렇게 못 믿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줘서 그리고 계속 디벨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소스를 계속 집어넣고 저희가 계속 튜닝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게 될 거고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이 정도 수준만 되어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말귀를 듣는데 일단 먼저 질문부터 아이들이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모드는 텍스트와 보이스가 동시에 출력되는 것도 있고 텍스트만 출력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실제로 텍스트를 라이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이스로 이제 답변할 수 있고 모드들은 이렇게 전부 다 다양한 모드들이 아이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만담이라는 책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사실은 저희가 워낙에 기출을 잘 정리해 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표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발 기출 문제를 암기하고 이것을 출력하는 그런 식의 학습이 아니라 기출 문제의 뜻을 알고 그다음에 핵심 개념들을 완전하게 단단하게 만든 상태에서 소집 면접을 대비하고 그 이후의 과정들이 역시 정의부터 시작하게 되는 학습이 필요하지 않나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우만담이라는 책을 세상에 공개하고 싶었어요. 실질적으로 여담인데 사실 우만담을 제가 제작을 했어요. 사비를 들여서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막 그래요. 이게 잘 팔리는 책도 아니고 시장이 좁다 보니까 뭐 다 그냥 손해만 봤거든요. 그 바로 떨어지는 주식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반응은 좋았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다른 학원에서 야 그거 다원에서 정리한 우만담이 있잖아. 그거 보고 공부해. 이런 피드백이 나와서 저는 속으로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표준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걸 AI에 이식하게 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뭐 자원이 더 들든 에너지가 더 들든 뭐든지 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학은 제가 빠르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간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기본적으로는 자소서는 아이들이 쓰는 게 맞습니다. 뭐 AI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의 가이드까지 한번 어떻게 구현해 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연애 편지를 GPT가 써주면 안 되잖아요. 예, 자기가 먼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갖다가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 그리고 혼나면서 고쳐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부터 아이들이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한번 아이들이 짧은 인생이지만 삶을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자의식이 과잉되지 않고 뭐 미래에 벌써 양자역 과학자가 돼버린 친구들도 있어요. 벌써 중학생인데 그렇게 자의식 과잉되지 말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현행 과정 충실하게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뭘 배웠는지를 강화하자.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내가 연애 편지를 누군가한테 쓰는데요. 자기 스스로 좀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올바른 고백인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항상 전통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아이들을 다그치고 그러면서 자소서의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과학고 입시에서 출산 변동과 그 다음에 뭐 우만담을 공부하게 되는 것, AI의 학습을 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은 결국에는 아이가 공부를 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 과정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는 그 과정 중에 나는 지금까지 이런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왜냐면 가성비 안 나고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작업들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학자가 되려는 녀석들은 아이들은 정의에 강해야 되고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정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대화를 통해서 그것으로 티키타카가 가능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아이를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퀴즈에 대비할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 모든 학원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도와주시겠지만 이 기출이 있대. 그래서 막 기출 문제에 대해서 막 암기를 시키고 이제 톡 하면은 탁 하고 튀어나오게 연습을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평준화가 되면 결국에는 도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퀴즈들 선생님들이 이제 면접관님들이 숨기고 있던 이제 칼을 쓱 꺼내면서 자 이제 한번 막아볼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산면담이라는 그 단일 테마 내부에서는 아마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퀴즈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것들을 선생님들도 구현을 하고 AI도 구현을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그 아이들 합격생들에 관련되어 있는 간단한 앙케이트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집 면접은 이제 두 번째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집 면접을 보고 돌아온 이후에 앙케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집단은 대원생이 86%, 그다음에 비대원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문학 난이도를 한번 체감했던 난이도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25학년도 입시 2024년도에 진행이 됐던 것들은 이제 범례를 보여드릴게요. 쉬었다가 54.2%고 수학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쉬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26학년도 바로 작년에 수행했던 것들은 그 비율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녀석들과 그렇지 못한 녀석들로 확연하게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최종 합격의 어떤 분기점이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라는 질문인데요. 문제를 풀 때는 어, 시간 내에 이제 아이들이 해결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충분했냐,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대답했던 아이들의 그 비율이 7% 정도 더 상승한 것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증가하게 되고 난이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아이들이 추선 면담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추천서, 다소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학교는 실력 있는 녀석들 뽑겠다. 근데 아마 명확하게 그것이 나뉘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역량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채점을 하게 되면은 최종 합격자의 소신 면접 데이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성과구 그다음에 세종과구에서 25학년도와 26학년도에 그 컷을 보여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격 컷이 다소 이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난이도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으니까 아이들은 어쨌든 중등 과정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문제들은 더욱더 어떤 형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긴 제시문과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능력,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다양하게 주어지게 되는 그래프 표, 그 다음에 제시문, 글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북가구 같은 경우는 경기권가구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북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시 많은 자료들이 아이들에게 제시가 되어요.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들이 시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논리 회로 자체가 이것저것 상상하고 이것저것 건드리게 되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실제로 핵심 키워드들을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아감이니까 호흡이구나. 이것은 냉각기니까 열 교환이구나. 라는 등등의 키워드들을 빨리빨리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타임 어택이니 아니면은 뭐 무한 소집 면접 연습이니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 북가고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저희들 소집 면접 파이널 수업 자료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 같은 경우에 저희 소집 면접이 작년에 나왔던 경기 북가고의 그 문제와 굉장히 유사도가 높아서 우리가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컨텐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아이들도 역시 그 소집 면접을 보고 와서 굉장히 만족을 했었어요. 총 8개의 소무당이 있었는데 7개의 테마 적중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어떻게 이제 아이들을 공부시킬 건데?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시에 연계되어 있는 그리고 과학고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이 그 궤를 같이 하게 되는 단원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과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년들 특히 보게 되는 1,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출 문제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지 라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학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학습의 방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가서 또는 선행을 위해서도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7월달 이제 스케줄이 곧 이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이제 과거 선행 이런 것들이 선행의 색이 훨씬 더 짙어지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빡세게 굴리고 싶어요. 이 기간 동안. 그다음에 선행할 수 있을 만큼 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입시 준비도 함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세종과고 기출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기출, 기말고사 기출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지구과학 문제인데요. 지구과학 문제만 보더라도 이렇게 꼬리 문항 하나의 그 문항 하나의 문항에 꼬리 문항이 여러 개가 달려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리고 공부가 똘똘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갖다가 재촉하는 타임 어택이라고 하죠.
그걸 재촉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이제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갖다가 참고하시면 되는데 크게 저희들이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기존 시간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희는 화, 목반이 있고 수, 토반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말 하루짜리 수학과 마찬가지로 하루짜리 우리 경기도에 사는 친구들, 집이 먼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단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이 멀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평일 2번 오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해.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 우리 애가 좀 집에 오래 안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계셔서 어,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으셔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이게 이제 여름방학으로 가게 되면 반이 더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은 더 넓어졌고요. 이제 월금반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과거 주말반 시간표는 역시 공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단 평일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과학고 소진 면적 기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 소진 면적 기출 자체가 출석 면담과 연계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퀴즈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정의들이 대체 무엇인지 그걸 탐색하면서 아이들이 퀴즈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월, 금반, 그 다음에 화목, 수토반, 정규반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각 2과목씩, 하루에 2과목씩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과거 과학 주말반 같은 경우가 지금 하루에 스케줄을 보게 되면은 1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빡빡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클리닉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이들의 특강 시간을 저희가 지금 현재 튜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말반에 있던 친구들도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입시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자소서를 꾸며야 되고 출석면담 준비도 해야 되니까 특강만큼은 좀 이렇게 주중에 있는 특강들을 선택을 해서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간이 되지 않아서 만약 이 시즌에 여름방학 시즌에 특강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기출 특강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니까 아이들의 그 스케줄에 맞게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고 입시는 수과학 선생님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연사님들을 포함해서 지금 과학고에서 함께 고생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소개를 통해서 이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질문이 있으시면요. 또 뒤에 선생님들 계시니까 이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너무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